자, 보자. 엠픽 탐구하기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이제 밀도 구하는 건데. 자, 이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은, 자, X, 55, X예요. 자, 측정한 질량을 비교하면 철하고 알루미늄을 구별할 수 없죠. 질량은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없으니까 구분이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알루미늄 조각의 밀도는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값은 아니죠. 밀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밀도가 부피당 질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크기가 커지면 따라서 질량도 커져서 밀도 자체는 어떻다? 일정한 값을 가져요.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 달라지면 얘가 물질의 특성이 될 수가 없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탐구 적용 문제. 그린 가는 전자저울로 금속 조각의 질량을 측정을 했고, 그 다음에 나는 20ml의 물이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 금속 조각을 넣어서 부피를 측정을 했대요. 자, 처음에 20이었고 금속 조각을 넣은 다음에 부피를 봤더니 대략 얼마가 나왔어요? 지금 24가 나왔죠. 그러면은 부피가 얼마나 늘어난 거예요? 4가 늘어났으니까 따라서 이 금속의 부피는 4ml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저울에서 나타난 눈금이 지금 얼마 나왔어요? 33.6g이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피분의 질량값 4분의 33.6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죠? 8.4g per ml. 그죠? 이게 이 물질의 밀도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번에 물질의 녹는 양, 용해도를 보는 겁니다. 자, 이 탐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는데, 그러면 얘는 55XX, 예요. 즉 탐구 2에서 용액 1은 불포화 용액이다. 탐구 1에서 용액 1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녹인 거니까 얘는 불포화가 아니라 포화 용액이고, 탐구 2를 통해 일정량의 용매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은 항상 일정한 거는 아닌 거죠. 여기다는 뭘 넣었어요? 60도씨로 온도를 올려봤더니만 더 녹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용해도가 달라진다라는 거를 알아보는 실험이기 때문에 틀렸죠. 자, 그럼 2번. 그림과 시험관에 실온에 물 10g을 넣고 질산칼륨 6g을 넣어 녹였더니만 질산칼륨이 일부만 녹고 남았는데, 오른쪽 그림 같이 시험관에 뜨거운 물을 넣어 두었더니만, 뜨거운 물에 넣어 두었더니만 질산칼륨이 모두 녹았대요. 그러면은 결국에 지금 온도가 높아지면서 온도가 증가하면서 뭐도 따라서 증가한 거예요? 용해도가 증가를 하게 된 거고, 따라서 얘를 뜨거운 물에서 꺼내서 얼음물에 넣으면은 온도가 어떻게 돼요? 온도가 낮아지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용해도가 감소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처음에 어떻게 해서 불포화 용액이었고 다 녹지가 않았었고 다 녹았지만은 온도가 높아지면서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부가 녹지 않고 어떻게 되겠어요? 석출이 돼서 밑으로 가라앉는 거를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그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자, 집중 공략하기. 자, 용해도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밑에 선생님이랑 예제를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표는 온도에 따른 질산칼륨의 용해도를 나타냈어요. 용해도라고 하는 거는 특정 온도에서 물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이 용해도에 해당이 되는데, 자, 100도씨의 물 100g에 질산칼륨 243을 녹여서 포화 용액을 만들었대요. 지금 100도씨에서 용해도가 243이니까, 자, 선생님 어떻게 풀어? 잘 봐. 자, 100도씨에 물 100g에 얼마를 녹였어요? 243을 녹였어요. 온도를 몇 도까지 낮춘대? 60도. 그럼 60도씨 물 100g에 최대한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요? 110g까지 녹을 수 있어요. 그러면 현재 녹아있는 양이 얼마고? 243이고, 온도를 낮추면 얼마까지 녹을 수 있으니까? 110까지 녹을 수 있으니까 이 둘의 차이만큼이 석출돼서 가라앉는 거예요. 그럼 얼마? 100
133g이 석출이 되는 거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값, 나중 값 이런 식으로. 그래서 133. 그다음에 자, 이번에는 보면은 60도씨 물 50g에 질산칼륨을 55g을 녹여서 포화를 만들었대요. 지금 보면은 60도씨에서 용해도가 물 100g에 110까지 녹을 수 있는데 50g에 녹였잖아. 그치? 그러면은 절반인 55g이 녹겠죠. 물의 양이 절반으로 줄었으니까. 자, 그러면 현재 60도씨 물 100g에 55를 녹여놓은 상태인데 얘를 20도씨로 낮추면 20도씨 용해도가 얼마예요? 물 100g에 32지. 근데 여기서 얼마 녹였어? 100이 기준이 아니라 몇 g을 기준으로 해서 녹인 거야? 50에 녹인 거죠. 그러면은 물 50에 녹이면은 녹는 양도 얼마가 돼요? 절반이 되겠지. 그럼 몇 g 녹아요? 16g. 그치? 그러니까 얘는 20도씨 50g에는 물 50g에 16g까지 녹을 수 있으니까 이 둘의 차이인 얼마만큼이 39g만큼이 석출이 되는 거예요. 물의 양이 줄면 녹는 물질의 양도 어떻게 되니까? 줄게 되니까. 자, 다 39. 그 다음에 3번 80도씨 물 200g에 질산칼륨 340을 녹여서 포화 용액을 만들었대요. 자, 그러면 80도씨 물 100g에 170이 녹는데 이제 물 2배 녹인 거지. 그러면 똑같아. 자, 80도씨 물 100g에, 아니 200g에 2배를 녹여서 얼마까지 만드는 거예요? 지금 220까지 녹인 건데 얘를 40도씨로 냉각을 해버리면 40도씨 물 100g에 얼마가 녹아요? 63이 녹아요. 그러면 40도씨 물 200g에는 저거에 몇 배가 녹겠어? 2배가 녹아야 되니까 126까지 녹겠죠. 그럼 요 둘의 차이만큼인 얼마가? 94g이 석출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의 양에 따라서 녹는 양이 절반으로 물의 양이 줄면 녹는 양도 절반으로 줄고 물의 양이 2배로 늘면 똑같이 비례해서 2배로 늘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보자. 표는 온도에 따른 고체 A의 용해도를 나타내는데 자, 이거를 잘 봐. 자, 80도씨 A 포화용액 248g을 20도씨로 냉각할 때 석출되는 A가 몇이냐라고 나왔는데 지금 80도씨 봅시다. 80도씨 물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이 얼마냐면 148이에요. 그러면 지금 100g에 최대한 148을 녹이면 포화용액 전체 질량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248g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봐봐. 80도씨 물 100g에 148을 녹여서 전체 248이 된 거고 이 상태를 20도씨로 냉각을 시키면 봐봐요. 20도씨는 물 100g에 87g까지 녹죠. 그러면 20도씨 물 100g에 87까지 녹으면 전체 포화용액 질량은 얼마가 되냐면 187이 돼요. 그러면은 이 둘의 차이만큼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석출이 되는 거죠. 용액 질량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자, 따라서 빼주면 얼마가 돼요? 61g만큼이 석출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60도씨 A의 포화용액 112g. 자, 보자. 60도씨 얘를 보면 60도씨 물 100g에 얼마까지 녹을 수 있냐면은 124까지 녹을 수 있어요. 100g을 녹였을 때 그러면 포화용액 질량이 얼마냐면 224가 됩니다. 그죠? 자, 얘를 몇 도씨까지 낮추면? 40도씨까지 낮추면 40도씨 100g에는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요? 104까지 녹을 수 있어요. 그럼 석출량이 얼마가 돼? 22지. 자, 그럼 여기서 비례식 어떻게 쓰나 봐. 전체 포화용액 질량이 얼마였었을 때? 224g이었었을 때 석출량이 얼마예요? 20. 그러면 포화용액 질량이 112g이 되면은 석출량이 얼마나 되겠느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전체 포화용액 질량이 줄면 석출되는 양도 따라서 줄어야 된단 말이야. 몇 분의 얼마로 줄었어? 2분의 1. 224 대 112는 2분의 1이잖아. 그럼 얘도 얼마로 줄어야 돼? 2분의 1. 그러니까 얼마? 10. 오케이?
자, 다음 6번 봅시다. 자, 100도씨 A4화 용해. 자, 이게 이제 비례식을 얼마나 잘 쓰느냐는 용해도를 빨리 푸는 방법이에요. 자, 100도씨 A4화 용해 210g을 60도씨로 냉각할 때 석출되는 A의 양. 자, 이거보다는 조금 더 어려워요. 자, 잘 봐. 지금 100도씨에서 물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양이 얼마예요? 180이에요. 그러면 전체 포화용액 질량이 얼마가 되냐면은 280g이 됩니다. 그쵸? 이 상태에서 온도를 몇 도까지 낮춘대? 60도씨까지 낮춘대. 그럼 60도씨에서 물 100g에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요? 124까지 녹을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은 석출량이 얼마가 돼요? 180 녹아 있는데 124까지 녹으니까 얼마가 석출되는 거예요? 56g이 석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기준을 우리 지금 뭘로 잡았냐면은 전체 포화용액 질량이 얼마였었을 때? 280g이었었을 때 100g에 녹인 걸 기준으로 한 이때 석출량이 얼마다? 56이라는 소리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잘 봐. 280g이었었을 때 석출량이 얼마냐면 56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포화용액 질량이 얼마래? 211 때 얼마가 될 거냐 이걸 물어봤지. 그치? 자, 비례로 봐. 자, 얼마가 됐어요? 얼마야? 몇 배 됐어? 280 대 210이면 몇 대 몇이에요? 4분의 3. 7로 나눠봐. 40, 30이잖아. 그치? 몇 대 몇이야? 4대 3이죠. 그치? 그러면은 여기 비율이 4대 3이면 요 비율도 얼마가 돼야 돼? 4대 3. 그치? 그러니까 4분의 3배 된 거지. 그럼 얘도 몇 배? 4분의 3배. 원래 이게 내항하고 외항 곱해서 풀어줘도 돼요. 여러분들 비례식 푸는 것처럼. 그러면 56에 몇 배? 4분의 3배가 되는 거야. 그럼 얼마가 돼? 14 곱하기 3이니까 얼마? 42. 오케이?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응. 그러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아마 용해도 문제에서 문제가 제일 어렵게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알겠죠? 저런 스타일이 제일 어려워요. 그나마.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정리해준 요 방법대로 풀면 틀릴 일이 없습니다. 현재 온도, 용매, 용질량, 온도 낮췄을 때의 용매, 용질량 이것만 딱 알면은 요 둘의 차이가 석출량. 알겠죠? 요렇게 정리해서 푸는 연습만 하면은 춘봉이 더 풀어. 자, 보자. 그러면 이제 용해도 곡선을 풀고 용해도 곡선으로 문제 푸는 거를 한번 봅시다. 보면 오른쪽 그림은 고체 물질 가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냈는데 A부터 D는 물 몇 그램이 지금 100g에 가가 녹아있는 용액의 상태를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은 용해도 곡선이 지나는 요 점, 이 점은 다 무슨 상태? 포화 상태예요. 그죠? 그리고 얘는 무슨 상태? 불포화 상태란 말이야, 지금. 자, 그러면 A와 B에 녹아있는 가의 질량. 봐봐. A 녹아있는 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녹아있는 거예요. 여기야. B 녹아있는 거는 여기야. 같아? 다르죠? 그죠? 자, 60도씨의 물, 자, 봐봐요. 지금 60도씨 물 100g에 녹을 수 있는 최대의 용질량이 얼마예요? 120이야. 그지? 그러면은 200g에는 당연히 물의 양이 2배가 되니까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 몇 배? 2배 되겠죠. 그지? 그럼 240. 맞네. D는 지금 무슨 상태예요? D 무슨 상태야? D 무슨 상태야? D. 용해도 곡선이 지나는 점 포화. 그죠? 그럼 포화 상태는 더 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더 틀렸죠. 더 녹을 수 있지가 않아요. 최대한 녹아있는 상태니까. 그러면 C를 포화 용액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봐. C 지금 몇 도야? 90도씨예요. 자, 90도씨의 용해도가 얼마예요? 150이에요. 그러니까 90도씨 물 100g에 최대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요? 150까지 녹을 수 있어. 근데 현재 C는 얼마만큼 녹아 있어요? 120까지 녹을 수 있어요. 그럼 몇 그램 더 녹아? 30. 그쵸? 그러면은 얘를 포화로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얘를 어디로 올려주던가? 위로 올려주던가, 아니면 얘를 일로 이렇게 옮겨주던가. 따라서
용지를 얼마나 더 넣어주던가? 둘의 차이 30g을 더 넣어주던가, 아니면 온도를 몇 도까지 낮춰줘? 곡선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몇 도? 60도까지 낮춰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따라서 30g을 더 넣어주던가, 아니면은 온도를 60도까지 낮추어준다. 네. 자, 그 다음에 3번. 그림은 몇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고체 물질들의 용해도는 대체로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점점 증가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0도씨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여기서 40도씨, 자, 쭉 보자. 누가 제일 커? 질산? 나트륨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질산? 칼륨이죠. 따라서 질산 나트륨이 질산 칼륨보다 크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모든 온도에서 황산구리는 지금 보세요. 뭐보다? 50도씨보다 높은 온도에서는 염화나트륨보다 많이 녹는데, 누구는? 지금 50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염화나트륨보다 적게 녹죠. 아래로 들어가니까. 따라서 이것은 틀렸죠. 그래서 기억하고 니은만 맞죠. 자, 다음에 유형 연습하기 봅시다. 밀도예요. 자, A부터 E 중에서 단위 부피당 질량이 가장 큰 물질. 그러면 단위 부피당 질량이 가장 크다라는 소리는 결국에는 밀도가 누가 제일 크냐라고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밀도는 부피 질량 그래프에서는 그래프의 뭐가? 기울기가 가장 큰 애가 밀도가 크니까 얘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기울기가 A가 제일 크죠. 실제로 부피분의 질량값을 구해봐도 누가 제일 크게 나온다? A가 제일 크게 나옵니다. 따라서 A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A부터 E는 물에 녹지 않고 물의 밀도가 1이 돼요. 자, 봐봐. A의 밀도는 C의 2배다. A의 밀도는 2분의 40이니까 A의 밀도는 얼마야? 20분의 80이니까 4예요. C는 2가 나왔으니까 A의 밀도는 C의 2배다. 맞아요? 물에 뜨는 물질은 물보다 밀도가 작아야 뜨는 거예요. 그죠? 물의 밀도를 1이라고 줬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애는 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밖에 안 뜨죠. 2. 자, 그 다음에 A, B는 서로 같은 물질이다. 여기서 같은 물질인 건 서로 밀도가 같은 애인 누구하고 누가 같은 물질이에요? C하고 D죠. A하고 B는 서로 밀도가 다르니까 아예 다른 물질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그 다음에 A부터 E 중에서 같은 종류의 물질인 거는 저 중에서 이제 물질의 특성인 누가 같은, 밀도가 같은 누구랑 누굽니까? C하고 D죠. 즉 C하고 D는 뭐가 같아서 서로 밀도가 동일하죠. 그죠? 서로 밀도가 동일하니까 같은 물질이다. 왜? 밀도는 물질의 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특성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거 봅시다. 기체 용해도. 기체 용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선생님이 몇 가지가 있다? 크게 두 가지. 온도가 낮을수록 잘 녹고 압력이 높을수록 잘 녹아요. 따라서 기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험관은, 즉 기체 용해도가 뭐예요? 기체 용해도가 가장 작은 시험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체 용해도가 제일 작으려면은 압력은 어떻게 되고요? 압력은 작고 온도는 높은 시험관을 찾아주면 되니까, 뚜껑이 열려있고 온도 제일 높은 어디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2에 해당이 되겠죠. 뚜껑이 닫혀있는 게 압력이 더 큰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발생한 기포의 양은 여기서 누가 제일 많아요? 2가 제일 많으니까 이거는 틀렸고, 기체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작아져요. 발생하는 기포의 양이 많을수록 기체 용해도는 작은 거고, A하고 B를 비교를 해주면 A하고 B는 마개가 있고 없고 차이라서 압력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똑같을 때 압력의 차이에 따른 용해도를 보는 거니까, 따라서 기체 용해도하고 압력 사이의 관계를 볼 수가 있다. 맞고, 그 다음에 A하고 C하고 E하고 세 개를 보면은 셋 다 뚜껑은 열려 있으니까 압력은 셋 다 똑같아요. 대신에 얼음물, 실온의 물, 50도씨의 물이니까 온도에 따른 뭘 볼 수 있다? 압력의
아니, 기체 용해도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 A하고 C하고 E는 뭐에 따른? 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차를 보는 거죠. 누구도 마찬가지야. 뚜껑 다 닫아 있는 B하고 D하고 F도 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차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압력은 다 똑같아야 돼. 온도를 비교를 해주려면. 대신에 압력에 따른 기체 용해도 차이는 이 둘을 보던지, 요 둘을 보던지, 요 둘을 보던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온도는 똑같고 압력만 다르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3번. 다음은 이 실험의 결론이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고르면 기체의 용해도는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하고 압력이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증가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기출문제로 실력 꽉 잡기 봅시다. 자, 1번 밀도.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질량과 부피는 물질의 특성이 아니죠. 물질의 특성을 이용을 하면 물질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다. 맞아요. 같은 물질이라도 양이 달라져서 물질의 특성이 달라지는 거는 그건 물질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에 2번. 자, 물질의 특성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기서 뭡니까? 물질의 특성에 해당하는 거는 밀도하고 용해도하고 끓는 점하고 요 세 가지죠. 그렇죠? 크기, 뭐가 달라져도, 양이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거니까. 그래서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밀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물질의 상태가 변하면 밀도는 일정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물질의 상태가 변하면 일반적으로는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로 가면서 어떻게 돼요? 부피가 커져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물 빼고 일반적으로 부피가 커지니까 같은 질량이라도 같은 물질이 가장 밀도가 큰 거는 무슨 상태예요? 부피가 작아야 되는 거니까 고체가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액체고 그 다음 기체 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고, 얼음은 물보다 밀도가 작아서 물 위에 뜨죠. 얼음은 물 위에 떠요. 왜 그러냐면 얼음만 유일하게 액체에서 고체로 갈 때 부피가 늘어요. 다른 물질은 다 부피가 줄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알코올은 얼어서 알코올 얼음이 되면은 알코올에 가라앉아요. 근데 물만 얼면 부피가 커져서 물 위로 뜨는 거예요. 여러분 얼음물 먹으면 얼음이 물 위에 뜨잖아요. 빙산도 물 위에 뜨잖아요. 바닷물 위에 뜨는 게 바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얼음은 밀도가 물보다 작아서 물 위에 뜬다. 이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린 가는 전자저울로 금속 조각의 질량을 측정하라는 모습을 나는 20ml의 물이 들어있는 눈금 실린더에 금속 조각을 넣었더니만 부피가 얼마가 됐어요? 지금 이거 20 얼마니? 5지. 절반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렇죠? 그럼 20이었었는데 여기가 25ml가 됐으니까 이 금속 조각의 부피는 얼마예요? 5ml만큼에 해당이 되겠고, 금속 조각의 질량이 지금 얼마 나왔냐면은 13.5g만큼이 나왔으니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라서 5분의 13.5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2.7이죠. 그죠? 그래서 몇 번? 3번. 네,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 다음은 알루미늄과 구리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한 실험을 나타냈는데, 전자저울로 4가지 금속 조각의 질량을 측정을 한대요. 눈금 실린더에 물을 넣어 부피를 측정을 하고 4가지 금속 조각을 실로 묶어서 완전히 잠기게 한 다음에 부피를 측정을 했대요. 그러면은 부피분의 질량 값이 밀도가 되니까, 지금 알루미늄이니까 같은 물질이니까 밀도 똑같아야 되고, 구리도 같은 물질이니까 밀도가 똑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지? 그러면은 큰 알루미늄이나 작은 알루미늄이나 똑같아야 되니까 밀도가 얼마예요, 지금? 3분의 8.1만큼에 해당이 되니까 2.7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얼마가 나와야 돼? 2.7이 나와야 되겠지? 그렇지? 그럼 부피가 1이니까 얘는 질량이 2.7 이렇게 나오면 되죠. 구리는 3분의 27이지, 부피분의 질량이. 그럼 얼마예요? 9죠?
그럼 얘도 9가 나와야 되니까 얼마가 들어가야 돼? 2.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 부피분의 질량값이 밀도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 6인 거 틀렸고, 알루미늄의 크기가 클수록 밀도가 커진다도 아니고, 자, 나에서 금속을 물에 잠기게 해서 측정한 부피는 금속 조각의 물에 잠기게 해서 측정한 부피가 같은 게 아니라 잠기게 해서 늘어난 부피예요. 늘어난 부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에 잠궈가지고 24가 됐다고 해서 24 전체가 부피가 되는 게 아니라 늘어난 부피만큼이요. 측정한 부피가 아니라 증가한 부피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금속 조각의 부피랑 같아요. 자, 알루미늄과 구리의 단위 부피당 질량, 즉 밀도를 비교를 해서 두 물질을 구분해 줄 수가 있죠. 밀도가 서로 어떻게 되니까? 다르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6. 그림은 고체 물질 A와 B의 부피와 질량 관계를 나타냈대요. 자, A는 밀도가 얼마예요? 부피분의 질량값 3. B는 1.5. 자, A와 B는 서로 다른 물질입니다. 밀도가 서로 다르니까. 자, B 30g의 부피는 얘가 밀도가 얼마가 나와서 1.5죠. 그럼 얘 밀도가 1.5가 돼야 되니까. 자, 부피가 얼마인지는 모르고 질량이 30이니까 얼마가 나와야 돼요? 1.5가 나오려면은 2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틀렸고. 자, 물의 밀도가 1인데 둘 다 1보다는 크니까 둘 다 가라앉아야 되는 거고, 질량이 같을 때, 자, 이 보세요. 밀도가 몇 배야? 3, 1.5니까 2배지. 그지? 그러면 봐봐.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값인데 질량이 똑같을 때 밀도가 2배가 되려면 부피는 얼마가 돼야 돼요? 2분의 1이 돼야 되지. 왜? 그래야 2분의 1분의 1이 돼버려가지고 2배가 돼버리잖아요. 결국에. 자, 따라서 질량이 같을 때 A의 부피는 B의 2분의 1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밀도가 클수록 같은 질량일 때 부피가 크다 작다? 밀도가 크려면? 밀도가 클수록 같은 질량일 때 부피가 어떻게 써? 부피가 어떻게 써? 크게 써 작게 써? 작죠? 왜? 분모잖아. 작아야 값이 커지는 거니까. 그치? 자, 따라서 밀도가 클수록 같은 질량일 때 부피가 어떻다? 작다. 네. 알겠죠? 그래서 4번이에요. 옳은 것은. 자, 그 다음에 7번 봅시다. 그림은 물질 A부터 E를 B커에 넣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럼 밀도는 아래에 있을수록 더 큰 거예요. 자, 순서가 C, E, B, D, A가 되겠죠? 그렇죠? C, E, B, D, A. 3번. 자, 그 다음에 8번. 밀도와 관련된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잠수부가 나비 달린 허리띠를 차고 잠수하는 거는 무게를 늘려서, 그러니까 밀도를 크게 해서 물보다 밀도를 크게 해서 잘 가라앉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 맞고요. 홍차 가루는 찬물보다 뜨거운 물에 더 잘 녹는 거는 용해도. 식용유를 사용하면 빠른 시간에 음식을 익힐 수 있다. 이거는 1학년 과정에서 나왔던 비열이에요, 비열. 자, 그 다음에 바다에서 파도 타기를 할 때 물에 뜨기 위해서 서프보드를 이용을 한다. 이거는 밀도를 작은 물질을 써서 뭘 얻겠다는 거예요? 뜨죠? 부력. 부력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하고 리을이에요. 2번. 자, 그 다음에 용해도 20도씨 물 200g에 어떤 물질 30g을 넣고 충분히 저어서 녹인 후에 거름 종이로 걸렀더니만 고체 물질이 10g이 걸러졌대. 그럼 걸러진 거는 안 녹은 거예요. 그럼 녹은 거는 얼마가 녹은 거예요? 20g이 녹은 거죠. 그치? 물 몇 g에? 200g에. 근데 용해도는 용매 몇 g 기준? 100g. 그러니까 100g에 얼마 녹겠어? 10. 그죠? 용해도는 항상 용매 몇 g 기준이다?
100g 기준이에요. 자, 다음에 10번. 다음은 기체 용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학생 A부터 D의 대화이다. 자, 기체의 용해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나머지 학생들과 다르네. 탄산음료의 병뚜껑을 열면 기포가 발생해. 병뚜껑 땀에는 압력 감소죠. 탄산음료는 차갑게 보관해야 톡 쏘는 맛을 느낄 수 있어. 이거는 온도에 따른 기체 용해도지. 더운 여름에는 수돗물에서 소독약 냄새가 나기도 해. 왜? 온도가 높아지니까 녹아있던 기체 소독약이 밖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른 기체의 용해도. 더운 여름에는 물속의 고기가 수면 근처에서 입을 뻐끔거려. 왜? 이게 물고기 같은 어류 애들은 물에 녹아있는 산소를 걸러서 써요. 즉, 뭘 통해서? 아가미를 통해서, 아가미로 물을 통과시킬 때 녹아있는 산소를 꺼내 쓰거든요. 근데 수온이 여름에 높아지면 공기가 어떻게 되니까 물속에 부족하니까 얘네들이 물 밖으로 나와가지고 아니면 어항 물 오래 안 갈아주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뻐끔뻐끔 한다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얘네들은 바로 온도 때문에 그래요. 온도. 그러니까 누구만 달라? 얘만 압력이고 나머지는 다 온도와 기체의 용해도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11번. 그림은 몇 가지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냈대요. 자, 보면은 고체의 용해도는 대체로 온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용질의 종류가 달라지면은 온도에 따라 용해도가 변하는 정도가 다 각기 달라요. 그러니까 질산칼륨처럼 이렇게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큰 애도 있고, 염화나트륨처럼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별로 없는 애도 있다는 말이에요. 자, 온도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가장 큰 물질이 질산칼륨입니다. 가장 작은 물질은 염화나트륨이죠. 80도씨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자, 80도씨에서 쭉 올려보면 되겠죠. 여기서 80도씨 쭉 올려봐. 자, 여기서 황산구리가 염화나트륨보다 더 크죠. 위에 있으니까. 60도씨 물 50g에, 자, 보세요. 60도씨 물 50g에 질산나트륨 40g을 녹인 다음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봐봐요. 60도씨 물 100g에 최대한 녹을 수 있는 질산나트륨의 양이 얼마냐면은 124인데, 얘를 10도씨까지 냉각을 해주면 질산나트륨은 10도씨에서 얼마로 녹일 수 있어요? 80g까지 녹을 수 있죠. 그쵸? 그러면 얘 100g에 80g까지 녹을 수 있는데, 문제는 50g에 녹였대. 그러면은 100g에 124 녹으니까 50g에는 얼마 녹겠어요? 62g까지 녹을 수 있지. 그치? 근데 현재 얼마 녹여놨어? 40g이지. 그럼 포화, 불포화? 포화용액이야, 불포화용액이야? 불포화죠. 62까지 녹을 수 있는데 40까지밖에 안 녹였으니까. 그러면 얘인데, 그러면은 50g, 10도씨에는 얼마까지 녹을 수 있어요? 100g에 80까지 녹으니까 물 50g에는 얼마까지 녹아요? 절반이 40까지 녹죠. 그렇죠? 그럼 얘 무슨 상태? 포화지. 현재 녹아있는 양이랑 여기 용해도랑 서로 어떻게 되니까? 같으니까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맞죠? 5번. 자, 그 다음에 60도씨 물 100g에 각 고체 물질을 녹여 포화 용액을 만든 후에 20도씨로 냉각을 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60도씨와 20도씨에서 이 온도에 따른 용해도의 차이가 가장 큰 물질하고 가장 작은 물질을 골라달라는 소리예요, 결국에. 그러면은 가장 큰 물질은 60도씨에서 봐봐. 60도씨에서 용해도가 가장 큰 물질 누구예요? 질산나트륨. 가장 작은 물질 누구예요? 염화나트륨. 자, 그 다음에 20도씨까지 낮춘대. 20도씨까지 쭉 낮췄을 때, 그러면은 가장 용해도가 큰 거 질산나트륨, 가장 작은 건 누굽니까? 황산구리.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중에서 석출이 제일 많이 되는 거는, 봐봐. 질산나트륨을 얼마나 석출돼요?
이만큼. 자, 그 다음에 질산 칼륨은 얼마나 석출되냐면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야? 질산 칼륨 어디니? 또 여기. 이게 질산 칼륨. 그 다음에 황산구리는 여기서 이만큼. 염화나트륨은 여기나 여기나 별 차이가 없죠. 그럼 일단 가장 적게 석출되는 건 누구예요? 염화나트륨이지.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제일 작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제일 많이 석출되는 애는 그럼 누굴까요? 질산나트륨일까? 아니면은 질산칼륨일까? 질산칼륨인 거지, 결국에는. 왜?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이가 얘보다 누가 더 크니까. 얘가 더 크잖아요. 그쵸? 여기서 물어보는 건 누가 더 많이 녹을 거냐가 아니라 녹았다가 안 녹는 양의 차이가 누가 더 클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에. 알겠어? 그러니까 누구야? 질산 칼륨이 가장 많이 석출되고 염화나트륨이 가장 적게 석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 2번. 네, 이렇게 봐야 돼요. 자, 다음에 13번. 표는 온도에 따른 질산 칼륨의 용해도를 나타냈는데, 자, 80도씨 물 100g에 최대 얼마나 녹을 수 있어요? 170까지 녹을 수 있고, 얘를 20도씨까지 냉각을 하면 20도씨 물 100g에 최대한 얼마까지 녹을 수 있냐면은 32g까지 녹을 수가 있는데, 자, 지금 100g에 녹여서 포화용액을 만들면 전체 포화용액의 질량이 얼마가 돼요? 270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80도씨 질산칼륨 포화용액 270g을 20도씨로 냉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요거죠. 270g짜리 얘를 20도씨로 냉각하면 요게 녹아있는 양이 170에서 32가 되니까 138g만큼이 석출이 되겠죠. 그쵸? 요거를 구해주는 거예요. 138.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번. 자, 녹는 점하고 끓는 점. 오른쪽 그림은 고체 물질 A, B, C의 가열 곡선을 나타냈는데, A부터 C 중에서 같은 물질인 거. 같은 물질이려면 둘이 뭐가 똑같아야 돼요? 녹는 점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결국에 물질의 특성이니까. 그럼 여기서 녹는 점이 같은 애는 누굽니까? B하고 C인데, 자, 누가 더 녹는 점에 먼저 도달했어요? B죠. C가 더 나중에 도달했으니까 누가 더 양이 많다? C가 더 양이 많아야죠. 그렇죠. 양이 많은 애가 더 나중에 녹겠지. 자, 끓는 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가 않은 것은 외부의 압력이랑 불꽃 세기는 같대요. 물질의 특성 맞아요. 물질의 종류마다 다르고, 자, 압력이 높아지면은 끓는 점도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선생님이 높아진다. 그렇죠? 압력이 낮아지면은 끓는 점도 어떻게 된다? 같이 낮아진다. 자, 그래서 3번. 자, 그 다음에 16번. 그림은 1기압에서 액체 물질 A부터 D에 가열 곡선을 나타냈는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장 끓는 점이 높은 건 누굽니까? A. 맞고, 가장 먼저 끓기 시작하는 건 누구예요? 네, 먼저 끓는 점에 도달하는 거는 B죠. 다음 B하고 C는 지금 끓는 점이 같으니까 같은 물질이 맞고, 그 다음에 대신에 둘의 질량은 누가 커요? 먼저 끓는 점에 도달한 게 B니까 C가 나중에 도달했으니까 C의 질량이 B보다 큰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온도는 질량이나 부피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 아니기 때문에 양이 많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요 수평한 구간의 온도가 더 높아지진 않아요. 대신에 양이 많아지면 저 수평한 구간에 뭐가 더 길어지는 거야? 길이가 더 길어지는 거예요. 알겠어? 자, 그래서 5번.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서 17번 봅시다. 표는 1기압에서 물질 A와 B의 녹는 점이랑 끓는 점을 나타냈대요. 자, 그러면 봐봐요. 25도씨 1기압. 25도씨면 지금 녹는 점보다는 어떻게 돼요? 25도씨 온도가? 얘 마이너스 114에서 녹는데. 근데 25도면 녹아 안 녹아? 영하 100, 녹아 안 녹아? 영하 114도에서 녹는데
근데 현재 25도래. 녹아 안 녹아? 아니 녹는 점이 영하 114도야. 이미 녹죠. 25도면 한참 높은 건데 0도 돼도 녹아 안 녹아? 녹지. 자, 끓는 점이 78도래. 끓어 안 끓어? 25도면. 그 무슨 상태겠어? 녹아 있는데 끓지는 않는 상태인 거잖아. 그 무슨 상태겠어? 녹았는데 끓지는 않았잖아. 그럼 액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액체예요. 그럼 얘 봐봐. 얘는 지금 녹는 점이 60도래요. 근데 현재 25도래. 그럼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죠? 그럼 무슨 상태예요? 안 녹았으니까 고체지. 그죠? 그러니까 현재 온도가 녹는 점보다 낮아. 그럼 뭐예요? 고체. 그지? 현재 온도가 녹는 점보다 높아. 그럼 액체. 근데 녹는 점하고 끓는 점 사이에 있어야 액체예요. 녹긴 했는데 끓진 않아야지. 만약에 끓는 점보다 현재 온도가 높으면 기체죠. 그거는. 그지? 그러니까 얘는 액체하고 고체지. 결국에는 1번이죠. 이런 거 잘 물어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니네들이 여기는 별로 생각이 없는데 영하가 되면 잘 헷갈리더라고. 영하는 온도가 이게 클수록 어떻게 돼? 더 낮은 거예요, 온도가. 0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간 거란 말이지. 알겠죠? 야, 영하 120도랑 영하 80도랑 어느 게 온도가 높아? 이게 더 높은 거예요, 온도가. 얘가 더 낮은 거고. 그지? 자. 그 다음에 18번.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의 가열 냉각 곡선을 나타냈대요. 자, 이 물질의 고체니까 녹는 점 53도. 자, A부터 F 때 고체, 액체 공존, 액체, 고체 공존, 다시 고체. 자, 틀렸죠? A하고 F 구간에서는 다 같은 상태죠. 뭘로? 고체 상태로 존재하죠. 가열하는 불꽃의 세기가 세지면 B 구간의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B 구간에 먼저 도달하고 B 구간의 길이도 어떻게 돼요? 짧아져요. 알겠죠? 더 많은 열량을 한꺼번에 공급하니까 C와 D에서는 여기서 이미 다 녹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게 맞죠.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지는 않아요. 알겠죠? 끓는 점, 녹는 점은 물질의 성질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는다. 자, 다음에 19번은 다음은 끓는 점과 관련된 두 가지 현상인데 압력솥에서 밥을 하면 물이 100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끓는다. 그러니까 압력과 끓는 점은 서로 무슨 관계다? 비례 관계다. 감압 용기에 뜨거운 물을 넣고 공기를 빼면 물이 100도씨보다 낮은 온도에서 끓는다. 즉 뭐예요? 액체의 끓는 점은 압력에 어떻게 된다? 비례한다. 그래서 압력에 비례를 해서 어떻게 돼? 압력이 커지면 끓는 점도 커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도 낮아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까닭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주위의 압력에 따라서 끓는 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20번. 그림은 질량이 같은 순금, 왕관, 순은을 물이 가득 든 항아리에 각각 넣었을 때 넘친 물의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라고 하는데, 아르키메데스 알아요? 여러분들? 예, 과학자. 그 왕관을 만들라고 그 기술자한테 금을 줬는데, 이 기술자가, 세공사가 왕관을 만들 때 금이 탐나서 은을 섞어서 만든 거야. 근데 그게 소문이 난 거지. 걔가 은을 섞어서 만들었다. 근데 은이 섞였는지 안 섞였는지 왕관을 쪼개거나 잘라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아르키메데스가 이렇게 목욕탕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목욕탕에서 이제 들어갈 때 물이 가득 차 있었는데 자기 몸이 들어가니까 물이 흘러 넘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레카 하면서 이제 밖으로 뛰어나간 거죠. 홀딱 먹고서. 그게 왜 그러냐면은 물질은 자기의 부피에 해당하는 부피만큼 예, 물을 밖으로 넘치게 한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리고 물질마다 이게 같은 질량이었을 때 다 다른 부피를 가지게 될 테니까, 즉 밀도가 다르니까. 따라서 같은 왕관이 만약에 순금으로만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이 왕관을
물에 넣었을 때랑 똑같은 질량의 금을 넣었을 때랑 넘치는 물의 양이 어떻을 거다? 같았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보면은 순금이 넘친 양, 왕관이 넘친 양, 순은이 넘친 양. 그러면 지금 순금이 넘친 양보다 양이 어떻게 돼요? 물이 많지. 그치? 그러니까 뭐가 섞였다? 은이 섞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서는 그럼 결국에는 밀도가 누가 제일 큰 거예요? 밀도가. 같은 질량이었을 때 부피가 작을수록 밀도가 큰 거죠. 결국에는 왜?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값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밀도가 제일 큰 건 누구예요? 여기서? 순금, 왕관, 순은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따라서 순은이 밀도가 제일 작다는 부피가 제일 크다. 밀도는 순금, 왕관, 순은이다. 왕관이 순금으로 만들어졌다면, 그렇죠. 넘친 물의 양이 순금이랑 왕관이랑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넘친 물의 양이 다른 걸 보고, 뭐예요? 아, 여기 은을 섞었구나. 그래서, 그럼 됐고, 와, 목을 팍, 자, 이렇게 된 거죠. 왕의 금을 빙탕 쳤는데 죽어야지. 그러면, 자. 그림은 어떤 고체 물질의 용해도 곡선을 나타낸 것이고요. A부터 E는 물에 고체 물질이 녹아있는 용액의 상태를 나타냈대요. 자, A하고 B는 지금 용해도 곡선이 지나는 점이기 때문에 무슨 상태예요? 포화 상태예요. 자, 60도씨에서 이 물질의 용해도는 얼마입니까? 120이에요. 틀렸고, C를 60보다, 지금 C가 120g이 녹아있는데 90도씨에 얘를 60보다 더 낮은 온도로 냉각하면 60도씨에서 포화가 되고 더 가면 어떻게 돼요? 요 차이만큼 석출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온도를 낮췄을 때는 이 상태에서 쭉 보내. 그래서 용해도 곡선이 닿는 점까지가 석출량이에요. 이렇게가. 따라서 몇 번이 맞아요? 3번이 맞게 되겠죠. 결국에.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옆에 서술형 꽉 잡기 보자. 표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반지 A와 B의 부피와 질량을 나타냈대요. 자, 그럼 반지 A는 0.4분의 8.58, 얘는 0.4분의 4.19. 같은 부피였을 때 질량이 누가 큽니까? 반지 B가, 반지 A가 더 크죠. 8.58이니까 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둘 중에 밀도가 더 누가 크다? 밀도는 A가 B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은하고 백금하고 보면은 백금이 밀도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밀도가 A가 B보다 크니까 A가 뭐다? 백금이고 B가 은이다. 자, 반지 A와 B의 밀도를 계산을 하고 물질의 밀도는 단위 부피당 질량이기 때문에 A의 밀도는 0.4분의 8.58에 해당이 되니까 나눠주면 얼마가 되겠어요? 21.455. B의 밀도는 0.4분의 얼마가 됩니까? 4.192에 해당이 되니까 10.48. 따라서 은으로 이루어진 반지는 누구다? B다. 그죠? 왜? 밀도가 은하고 같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 자, 다음은 잠수병에 대한 설명이에요. 깊은 바다에 오랫동안 머무르다가 수면 위로 빠르게 올라오면 체내에 녹아있던 질소겠죠. 왜 녹냐면 여러분들 이 잠수부들이 들고 들어가는 거 이거 산소통 아니에요. 공기통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질소하고 산소가 공기 중처럼 4대1로 혼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래 우리가 이 공기 중에서 숨을 쉴 때는 압력이 별로 높지가 않기 때문에 들이마신 질소가 그냥 그대로 나가거든요. 흡수가 안 돼요. 근데 저 깊은 바다까지 들어가 버리면 들이마신 질소가 어떻게 돼요? 압력이 높으니까 사람이 흡수가 돼서 녹아 들어가요. 근데 질소를 배출을 못하고 밖으로 꽉 나와버리면 어떻게 돼서 혈관 속에 녹아있던 질소가 끌어나와요. 뽀글뽀글. 그러니까 혈관을 막든지 또는 터트리든지 이렇게 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예요? 잠수병이에요. 되게 위험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이걸 이게 없애는 방법은 다시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기포를 빼줘야 돼요. 여기는. 그치. 그게 이제 드라마의 숨병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이게 감압 챔버라고 해서 아주 압력이 높은 그 데다 요새는 들어가 있다가
조금 압력을 낮춰주면서 저거를 빼줘야 돼요. 그래야 그 잠수병에 걸리지가 않아요. 되게 비싸. 그렇죠. 잘 없어요. 몇 군데 없어요. 근데 이제 제주도나 남해안이나 이런 데는 해녀분들이 제주도만 있는 건 아니고요. 남해 쪽에도 막 통영이나 부산이나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는 잠수병에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해군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저희 진해거든요. 경남 진해에 UDT랑 해군들이 훈련하는 훈련소가 있어서 거기에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UDT 자체가 잠수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깊은 바닷속에서 수면 위로 올라올수록 압력이 어떻게 변하는가? 깊은 바닷속에서 수면 위로 올라올수록 압력은 점점 낮아지죠. 따라서 체내에 녹아있던 질소기체가 갑자기 끌어나오게 되는 이유는, 즉 어디에서? 깊은 바닷속에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압력이 어떻게 되니까 낮아져 버려서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체의 용해도,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는 녹아있던 질소 기체의 용해도가 감소를 하기 때문에 혈액 속에 녹아있던 질소 기체가 밖으로 뽀글뽀글 끌어나와 버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 예. 자, 그 다음에, 3번. 그린 간은 1기압에서 10ml의 물과 아세톤의 가열 곡선을 나타냈고, 지금 아세톤은 끓는 점이 56, 물은 100이에요. 나는 1기압에서 10ml와 20ml의 물의 가열 곡선을 나타냈대요. 자, 같은 물이니까 끓는 점은 같아요. 자, 가와 나를 바탕으로 끓는 점이 물의 특성이 까닭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 그 다음에는 뭐예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끓는 점이 어떻게 돼요? 다르고, 같은 종류의 물질인 경우에 물질의 양하고 관계없이 일정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끓는 점을 물질을 구분하는 특성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1기압에서 아세톤 20ml를 가열할 때의 가열 곡선을 가열 곡선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면, 지금 1기압에서 10ml의 물하고 아세톤이죠. 그럼 이거는 10ml의 물이니까 20ml면은 10ml의 아세톤이고 20ml가 되면 양이 2배로 늘어나니까 끓는 점에 도달하는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오래 걸려야 되지만은 뭐는 똑같아야 돼요? 끓는 점 자체는 똑같아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더 늦은 시간에 끓지만 끓는 점은 같은 걸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은 일반 냄비와 압력솥에 물을 넣고 가열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 주위의 압력에 따라 끓는 점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주위의 압력이 높아지면 끓는 점이 높아지고 압력이 낮아지면 끓는 점이 낮아지게 됩니다. 즉 압력솥을 이용을 하면 압력솥에서 이렇게 뭐가 끓어서 기화된 수증기가, 수증기 기체예요. 수증기가 압력솥 내부 압력을 어떻게 해서, 압력을 높여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의 끓는 점을 높여줍니다. 물의 끓는 점을 높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높은 온도에서 물이 끓어버리니까 밥이 어떻게 된다? 더 빨리 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